안녕하세요. 이셀프 컴퍼니입니다. 올해 2025년부터 서울시의 서류한 기법이 상당히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5년 신유형 서류한 기법에는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분석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울시 역량평가에서 서류한 기법 세팅을 보면은 2024년까지는 자료 파악 문서 작성이 4시간으로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 인터뷰가 없고 작성한 문서만 가지고 서면으로 평가가 되는 세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는 이 세팅이 상당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료 파악 및 문서 작성이 90분이고 중간에 문서와 과제를 잠깐 검토하는 시간이 있고 15분 동안 평가위원과 질의응답 인터뷰를 하는 이런 세팅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팅에서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관건은 새롭게 도입되는 평가위원 인터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 관건은 새로운 세팅에 맞춰서 문서 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되겠죠. 예, 이 인터뷰를 도입한다는 것이 상당히 큰 변화인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어세스먼트 센터의 인바스켓 기법에는 평가위원 인터뷰가 있습니다. 작성한 문서를 가지고 이것을 어떤 취지로 어떤 의도로 작성을 하셨죠? 질의응답하고 물어보는 인터뷰가 있는 게 보편적이고 지금까지 서울시가 해왔던 방식 인터뷰 없이 구두 인터뷰 없이 서면만으로 평가하는 세팅이 사실 보편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2025년부터 서류한 기법에서 이렇게 세팅을 바뀌게 변화시키는 이유가 뭘까?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구두 인터뷰 없이 서면만으로 서류한 기법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 역량평가에서 크게 두드러지는 현상이 문서 양을 어마어마하게 불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양상 때문에 응시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문서 양을 어마어마하게 불려야 한다는 압박감이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두 인터뷰가 있는 세팅에서는 문서를 이렇게 무턱대고 어마어마하게 불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집요하게 질의응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뭐 어떤 문구를 넣었다면 이 문구를 넣은 이유가 뭔지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두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문서 양을 막 불리게 되는 현상이 억제가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인터뷰를 넣은 것이 크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고요. 지금까지 서울시 역량평가 시행 연역을 보면은 2008년에 5급 승진에 역량평가를 도입을 했는데 처음 도입할 때는 서류한 기법, 사례 연구, 역할 수행 이렇게 세 과목이었고 서류한 기법에 평가위원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생길 때는 인터뷰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서류한 기법의 자료 파악 문서 작성이 2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4시간이었던 거는 다르죠. 이게 변화된 게 2014년인데 2014년에 서류한 기법과 사례 연구가 한 과목 서류한 기법으로 통합이 됐고 이때 평가위원 인터뷰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료 파악 문서 작성이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2시간이 4시간으로 늘어나면서 본격적으로 문서 양 불리기 같은 현상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는 4급 서기관 승진에 있어서 또 역량평가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4급 승진에는 처음부터 서류한 기법의 평가위원 인터뷰가 있는 세팅이고요. 과제 숙지 문서 작성이 50분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보편적으로 보면 서류한 기법의 자료 파악
문서 작성 시간이 50분에서 90분 정도거든요. 그래서 4급의 세팅은 처음부터 보편 세팅에 맞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5급 승진에 있어서는 문서 양을 응시자들이 너무너무 불리는 현상이 심각해져서 2023년부터는 문서 양을 4페이지로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5년에 드디어 세팅이 바뀌게 된 거죠. 인터뷰가 있고 4시간을 90분으로 단축하고 문서 양에 아예 제한을 두었습니다. 과제 하나당 2페이지까지만 쓰시오라고 문서 양이 제한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바뀌는 출제 양상을 고려할 때 유의사항으로 뭐가 있을지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의사항은 과거에 썼던 문서 작성 틀은 버리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응시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정책기획 변화관리 성과지원 각 역량별로 문서 틀을 이렇게 꼼꼼하게 촘촘하게 짜놓고 이 틀에 맞추어서 상황을 껴맞추는 방식으로 문서를 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게 또 그럴 수가 있는 게 시간이 4시간이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긴 문서를 쓰고 여기다 짜맞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뀌게 되는 세팅, 90분 세팅에서는 이런 틀에 맞추다 보면 주어진 시간 내 문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새로운 출제 양상에서는 세개 역량과 과제가 1대1로 매칭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틀이 무의미해졌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2024년까지 서류형 기법을 보면 과제 1에서 변화관리, 2에서 성과제항, 3에서 정책계획 이렇게 과제 하나당 역량 하나가 매칭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FM 문서 양식을 기계적으로 암기해서 문서 양을 기계적으로 불리는 현상이 더 촉진됐던 것이죠. 그런데 2025년 세팅을 보면 과제 1에 정책기획 변화관리 2개의 역량이 매칭되어 있습니다. 역량별 과제 하나당 1대1 대응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1대1 대응을 상정한 문서 틀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문서 작성 틀은 새로운 세팅에서는 버리시는 게 낫다. 이거를 첫 번째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유의사항은 FM 양식보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서 문서를 써야 된다는 점입니다. 사실 정책기획을 이렇게 쓴다 해서 문서 틀을 정해놓고 FM 양식에 맞춘다고 해서 점수를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평가위원은 질의응답 인터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문제 해결이 되는지를 질의응답을 통해서 탐색을 하고 어떤 기획 의도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문서를 썼는지 코치코치 집요하게 더 파고 들어가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외관상 문서가 깔끔하다 이게 별로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문서를 쓴다면 일단 인트로 서론으로 현황이나 추진 배경으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핵심은 뭐뭐이다. 이런 내용을 핵심적으로 쓰고 두 번째 바로 해결 방안으로 들어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근데 핵심은 무엇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효과적이고 내가 이런 조치를 하겠다고 판단한 근거는 뭐뭐고 이 기획 의도는 뭐뭐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고요. 결론 부분에 기대 효과. 이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면 이렇게 좋다.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의 양식으로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목차가 어떻게 됐건 그것보다 실감나게 현장감 있게 집행할 수 있게 이 콘텐츠 면에서 문제 해결이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FM 양식에 껴맞추는 방식으로 문서를 쓰게 되면
이 평가위원 인터뷰에서는 "이걸 왜 이렇게 작성을 하셨죠?" 라고 집요하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별 생각 없이 TFT 구성을 넣으면 TFT 구성을 왜 하는지 설명을 못 하기 때문에 아무 말 대잔치를 하게 되고 인터뷰가 산으로 가게 됩니다. 세 번째 유의사항은 과제 1, 2 문서 작성 간의 분량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팅에서는 과제 1과 과제 2 모두 2페이지로 페이지 수가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과제 1에서 문서를 FM 양식에 맞추어서 2페이지를 꽉 채우는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여기에 투입을 해버리면 과제 2는 아예 손도 못 대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과제 1이나 2나 밸런스를 맞춰서 내용이 들어가도록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2페이지 제한이라는 거는 2페이지를 다 채워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제 1에서 1페이지만 쓰고 과제 2에서 1페이지를 써도 됩니다. 어차피 2페이지 제한이라는 건 많이 쓰지 말라는 거지 2페이지를 다 채워야만 점수를 주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제 1, 2 문서 작성에서 분량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세 번째 유의사항입니다. 그럼 문서 작성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생각을 해보면 서론, 본론, 결론의 최소한의 문서 틀만 갖추고 내용 면에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서론 부분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의 핵심을 지적하고 본론이 이 부분이 몸통이죠.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를 많이 써야 됩니다. 서론이 본론보다 길어지면은 이 문서는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본론이 서론보다 반드시 더 길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대효과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다는 점을 제시해 주시면 되고요. 더 구체적인 문서 작성 원리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은 이 영상에 이어서 재생이 되는 역량평가 보고서 작성 틀잡기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역량평가 5급 역량평가는 순탄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우여곡절도 많았고 사건 사고도 있었고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고 순탄하게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소령기법 세팅을 급적으로 바꾸는 이유 또한 지금까지 했던 이 방식이 타당하지 않다는 평가의 타당성이 높지 않다. 실제 역량을 측정하는데 합리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런 문제의식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바뀌게 되는 것인데요. 현재 방식이 타당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서류기법 문서 작성에 접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 변화하는 새로운 세팅, 새로운 기획 의도에 맞춰서 관행과는 다르게 본질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서 문서 작성에 접근하는가 이런 접근법의 차이에 따라서 당락이 갈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2025년 신유형 서류형 기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